안녕하세요. 관계의 정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대방은 불편해야 다신 건드리지 않는다입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아마 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겠죠. 특히 어떤 새로운 모임이나 조직, 심지어 친구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순간만 내 시간과 정신이 부정적으로 허비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중에도 이전에 함께 있을 때 그 짜증났던 감정이 지속적으로 생각나면서 정작 자유로울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주 높은 확률로 자신은 그저 일 잘하는 사람 혹은 알려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어서 많이 알려주면 타인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다 배우고 싶은 사람은 결국 먼저 와서 물어보고 조언을 먼저 구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이런 분들과 충돌하게 되면 되게 억울해하면서 더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억울해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아예 끊어지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관계 수준이 아니라 더 큰 화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때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그냥 나만 참으면 됐을 텐데 라는 말도 안 되는 자책을 하기도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게 용기 내서 표현한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것이고 단순히 표현에서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 뿐인데 그 표현한 것 자체를 큰 문제가 된 것처럼 인식해서 앞으로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냥 꾹 참기만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참으면 다 될까요? 정작 한 번은 어찌저찌 넘긴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와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평생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타인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먼저 행동을 바꿀 일이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하되 아주 자연스럽게 불편함의 순간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표현하는 나 역시도 불편함을 느끼긴 하지만 그럼에도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상대방이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런 걸 좀 불편해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인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중히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지나친 간섭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따로 커피 한 잔 정도를 사서 그분께 가서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되실까요?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할 말 있다면서 정중한 태도로 다가와서 커피까지 사서 이제 온다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와는 되게 다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어떤 농담이나 흘러가듯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진지하게 그것도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커피까지 사왔다는 것은 뭔가 부탁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내가 무슨 잘못했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색하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상대방은 약간의 긴장한 상태로 조금은 상기된 표정으로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부터가 정말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조금의 용기를 내셔서 미리 하기로 정하신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을 할지 정하지 않고 가면 괜히 이 사람이 민망해하고 부담스러워 할까봐 오히려 내가 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상황을 만들었지만 이분을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분 페이스대로 더 말려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하기로 정했던 말씀은 반드시 공손한 태도로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대리님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대리님,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면서 그 사람의 칭찬을 뒤에 살짝 얹어주면 좋습니다. 단 여기서의 칭찬은 그 사람과 동떨어진 칭찬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실제 장점이어야 됩니다. 정말 뭔가 없다면 업무와 상관없는 것을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인사성이 밝으시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배려가 좋으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대리님,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대리님께서 워낙 업무 능력도 좋으시고 후배인 저를 위해서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 되게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표현들로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심지어 나를 되게 배려하면서 고민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 사람이 본인도 배려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최대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들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약간의 눈치를 본다든지 혹은 손을 좀 만지작거리면서 조심스러워 한다든지 이런 비언어적 행동까지 결합했을 때 상대방은 더욱더 거절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 이후에 본인의 진솔한 속마음을 자신의 약점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약점은 실제건 실제가 아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혹은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님, 저를 배려해서 많이 조언 주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멀티 자체가 잘 안 되는 성격이고 예전부터 뭔가를 어떤 기술이나 어떤 업무를 배울 때 제가 초반에 익히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리님께서 저 되게 빨리 성장하라고 계속 알려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오히려 이전에 알고 있던 것들도 좀 헷갈려서 업무에 지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 능력 부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업무부터 최대한 좀 많이 자연스럽게 할 정도로 완성을 시켜놓고 그 이후에 제가 대리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여쭤보고 좀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지시하거나 물어보기 전에 한 번씩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었던 행동들은 잘못된 게 없지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 부족으로 혹은 개인적 버거움으로 인해서 내가 주는 좋은 정보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접점을 점점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줬던 상대방과 접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을 때 갑자기 좀 기분이 좋아지고 혹은 저 대리님이 좀 안쓰러워 보이고 이런다고 해서 먼저 가서 좀 장난을 치신다거나 혹은 대리님 그냥 예전처럼 많이 알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혼동을 주신다면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됩니다. 나중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서 또다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혹은 이분이 안쓰러워 보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정중하게 감사함을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시간을 뺏기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인데요. 그냥 혼자 쉬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는 상황에서 누군가 또 챙겨준다는 명분으로 꼭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해서 휴식 시간에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담배 피러 가자, 뭐 커피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요. 이게 휴식도 원하는 대로 쉬어야지 휴식이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다 더한 스트레스거든요. 쉬는 시간마저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책을 읽는 겁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30% 정도는 무언가 읽고 있구나, 뭔가 집중하고 있네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살짝 쳐다보고 자리를 비켜줍니다. 물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한 번씩 꼭 물어봅니다. 같이 뭐 커피 마시러 가실래요? 바람 쐬러 가실래요? 이렇게. 여기서 가장 좋은 답변은 개인적인 이유를 말하면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같이 가고 싶지만 현재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퇴근하고 예전에 스터디했던 분들 모임이 있는데 그때까지 꼭 제가 이 책을 읽어서 그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예, 다녀오시면 책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만 하지 않고 읽은 이후에 그 모임 멤버들한테 요약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 눈치 없는 분들은 그냥 그 인터넷에 나와요. 같이 나가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읽고 나서 내가 요약 형태로 다른 멤버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이 한두 번 보이게 되면 나중에는 거의 물어보지 않고 본인들끼리 나옵니다. 뭐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면 그때 전에 있었던 모임 때문에 책을 읽었었는데 생각보다 쉬는 시간에 책 읽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라고 하면 오히려 좋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업무적으로 계속 불편함을 주는 사람, 일상적으로 불편을 주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불편함을 느끼게 해서 거리감을 형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업무 시간 외적으로 나만의 혼자 쉬고 싶은 그 시간을 자꾸 뺏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책이라고 하는 장치를 활용해서 내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중 어떤 상황에 해당되시는지 잘 모르지만 세심하게 멘트를 잘 만들어 놓은 후에 상황에 맞게끔 표현하신다면 분명히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시는 관계의 팁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